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8월도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좀 미흡하고 부족했던 시간이었어도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은 더 잘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9월을 맞이한다면 그걸로 충분할 겁니다. 원기 107년 8월 넷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과 9 제자가 백지열인의 이적으로 법계 인증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법인절 기념식이 중앙총보와 국내외 각 교당에서 거행됐습니다. 사무여한의 정신을 계승하고 창립정신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원기 107년 법인절 기념식이 8월 21일 중앙총보 반백년 기념관에서 진행돼 제가 출가교도의 서원을 다졌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과 구인 선진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신 의미를 되새기며 법인기원으로 시작된 이날 법인절 기념식에서는 이성택 원로교무는 대책임정신과 양계 인증정신을 다지는 법인절이 되자고 법문했습니다. 이성택 원로교무는 설법을 통해 대종사님의 명을 받으신 구인 선진들께서 기도를 하시러 삼봉 염천에 산을 올라가셨다며 100일간 열흘에 한 번 기도를 위해 산을 오르신 그 정성이 오늘의 법인절을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법인정신에 대해 설법하며 소태산 대종사님의 뜻은 창생을 도탄 속에서 구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첫 번째 법인정신으로 대책임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미 우리 교리에서 다 밝혀주셨으며 우리가 그 교리를 일상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법인정신을 채받아 양계 인증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설법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그 변화는 변화의 속도에 선제해가지고 앞으로 인류가 살아야 될 정신의 방향과 그리고 어떤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미 우리 교리에서 다 밝혀주셨습니다. 그 밝혀주신 교리를 우리는 오늘 이 설법을 듣는 교무님들은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말이죠. 그대로 실현해 나가자. 실천해 나가자. 그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오늘 법인정신을 우리가 채받아가지고 양계 인정,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이런 인정을 받는 행위와 불공이 그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103번째 맞이하는 이 법인절에서 저는 오늘 법인정신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대책임정신이고 하나는 양계 인정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다시 우리가 다지는 법인절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 제 말씀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정보전산실에서 준비한 107년 법인절 기념 특별 영상 시청 후 원기 107년 법인절 기념식은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중앙총부는 제가 출가교도를 중심으로 법인절 특별기도를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중앙총부 대각전과 대종사 성탑에서 사은 헌배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중앙교구가 구인 선진의 사무여한을 기리는 법인절 합동기도식을 가졌습니다. 8월 12일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진행된 중앙교구 법인절 합동기도식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제가 출가교도들이 가득 메워 감동을 전했습니다. 식전 행사로 중앙교구 합창단이 성가 어두운 길 괴로운 길과 대중가요 바람의 노래를, 이다은 명창이 법인의 노래를 선사해 감동의 무대를 펼쳤습니다.
이어 참회로 정진을 다짐하고 감사로 은혜를 나누는 108배의 정성을 올리고자 한다는 전종민 교도의 안내로 시작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108헌배는 한인보 이은주 교도의 내레이션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위로의 길, 참회의 길, 자각의 길, 정진의 길, 평화의 길, 기도의 길, 6가지 의미로 나눈 108헌배 시간은 세상의 아픔과 희망을 함께하기 위해 저희 교도들 모여 첫 번째 절을 올립니다라는 내레이션을 시작으로 매 배마다 간절함을 담은 내레이션과 함께 기도 정성을 모았습니다. 중앙교구 민성효 교구장은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 뜻을 감동시킬 요소가 있고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다고 하셨으니 그 서원을 이루는 법인절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기도식에 함께한 나상호 교정원장은 원불교가 법계 인증을 받듯이 우리 각자도 법신불 사헌님의 인증을 받고 가까이는 교무님과 도반, 가족 및 이웃들에게 인증을 받으며 내 스스로에게도 인증을 받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영광교구와 영산성지 공동체가 영광국제마음훈련원에서 법인절 맞이 영광군민의 행복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영광교구 김선명 교구장, 영산선악대학교 백인혁 총장, 강종만 영광군수,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및 도의원,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8월 19일 영광교구가 법인절 맞이 영광군민의 행복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조찬 기도회 슬로건은 위대한 영광, 행복한 군민이었습니다. 일부 식전 행사는 영광국제마음훈련원 소리명상 체험으로 함께했으며 박원중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기도회 시간에는 영광교구 교무들의 주례하에 영광군과 군민을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김선명 영광교구장은 영광에 있는 교당, 교육, 복지, 산업, 문화, 총부기관은 영광군과 함께 위대한 영광 만들기에 함께하겠다는 말로 환영 인사를 전했습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개혁과 변화를 통해 모두가 편하고 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군민들의 당부를 명심하고 오늘 원불교 교무님의 정성에 힘을 내 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영광국제마음훈련원 이경렬 원장은 마음을 바탕으로 한 공인으로서의 삶을 주제로 설법해 영광군민의 행복을 위한 조찬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습니다. 8월 19일 서울교구청 한강교당 대각전에 서울교구 내 청년교와 재가출가 교역자들이 모여 청년교화 활성화 방향을 토의하고 법인기도의 정성을 올렸습니다. 청년교화 활성화를 위해 8월 19일 서울교구가 청년 담당 교무 청년회장 동행훈련을 가졌습니다. 교리편과 친목편 빙고 게임으로 마음의 문을 연 시작의 시간은 강남교당 봉수진, 이현성 교도가 공동 진행했으며 이어 청년연합회장 윤성권 교도가 죽비를 잡아 청년교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윤 교도는 온라인으로 받은 우리 교당 청년회의 약점에 대한 사전 질문 내용을 공개했고 참석자들은 낮고 불규칙한 법회 출석률, 바쁜 삶과 취업 준비로 인한 탈종교화 현상의 가속화, 교법과 교리에 관한 공부가 부족 등의 내용에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 교당의 대응 방법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청년 교화자들은 교당 활동 소개에 이어 지구별 모임을 통해 청년교화 활성화를 위한 청년교화 지구연합 방안을 모색하고 발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남지구 박지호 교무는 지구 내 5개 교당의 청년교도가 매주 각 교당을 순회해 찾아가는 연합법회와 지구연합 청년교도 훈련 및 교리공부 모임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지구 진영수 교도는 신입 청년교도를 위한 교화 프로그램 개발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1365 자원봉사 포털에 교구 봉공활동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회화와 발표를 마친 참석자들은 청년연합회장단이 주관한 법인기도에 정성을 올리고 청소년 멀티룸에서 간단한 다과로 화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동행훈련은 서울교구 내 6개 지구, 16개 교당의 청년 교화자와 교정원 청소년국 김민성 교무, 원불교 청년회장 박인수 교도가 함께했습니다. 박인수 회장은 청년교화 활성화를 위해 화두로 삼아 함께 해결해 나가자며 청년 지도자를 위한 훈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시사하고 11월 12일에 열리는 전국 청년 교리 실천 강연 대회에 서울교구 청년교도의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2005년부터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에 꾸준히 참가해온 원불교 에스페란토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원불교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올해 107회를 맞이한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가 지난 8월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열린 첫 대면 대회였습니다. 원불교 에스페란토회에서는 신대성 교무, 최현진 정토, 오세영 정토가 참가해 대회 첫날인 8월 6일에는 공동 홍보회장에서 400여 명의 참가자들에게 원불교와 원불교 에스페란토회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8월 8일 3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오세영 정토의 사회로 진행된 원불교 분과 모임은 원불교 100주년 영상 시청 후 최현진 정토의 원불교 소개 및 오세영 정토의 단전주선법 소개와 좌선 체험, 그리고 신대성 교무의 제16차 국제선방 소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체코어 원불교 정전을 발간한 페트르 흐르들레 박사와 국제선방에 참석한 마리아 부탄 씨가 함께 자신들이 느낀 원불교에 대한 좋은 인상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또한 북미에서 온 청년들은 원불교 에스페란토회 최보강 원무가 번역한 에스페란토 원불교 교서와 원불교 단전 주선법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내년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8월 초에 열릴 예정입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한국에서 고대부터 발달해 내려온 의학, 바로 한의학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서양에서도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주 선학대학원 대학교는 미국 내에서 한의학 전파에 선도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미주선대 박인선 교무 모셔서 이런 의학을 실천하고 있는 미주선대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카메라 보시고요.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993년에 미국 시카고 교당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뉴욕, 마이애미, 리치몬드, 맨해튼 교당에서 15년간 근무하고 2008년부터 미주 선학대학원에 가서 거기에서 다시 15년간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네. 미국에 지금 30년째 근무하고 있는 박인선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0년을 미주 동부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해주셨는데 또 공부를 굉장히 오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공부하셨는지 직접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네. 미국에서 교화를 잘 하기 위해서 오. 공부를 하다 보니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기본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학 학사, 종교학 석사를 하고요. 미주 선대에 와서는 침구학 석사, 그리고 침구학 박사, 한약 공부를 했습니다. 네. 지금 석사도 더블이고요.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매거진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미주선대 이한 봉불식 소식을 전해드린 게 거의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새 보금자리로 이전한 후에 1년여 동안 어떻게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소식 좀 궁금합니다. 들려주시죠. 네, 저희가 전 학교는 삼성홀이었는데 네. 그 학교에서 처음 시작해서 언불교학과 선응용학과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침구학 그리고 한약 네. 그리고 침구학 박사 과정을 신설하게 돼서
학교가 굉장히 많이 커져서 더 네. 큰 건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언불교 학과 학생들도 많은 공간이 필요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네. 거기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교실도 넓어졌고 또 실습실 그리고 법당도 커진 상태고 그래서 사람들이 힐링 공간이 많고 네. 그래서 아주 좋아하고 학생들 그리고 환자들, 네. 교수들, 그 직원들도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침구학과도 만들고 한의학과 침구학 박사과정도 이제 신설하다 보니까 좀 규모가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학교하면 8월은 보통 이제 방학 기간이기도 하지만 졸업식이 있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미주선대 이제 졸업식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올해 이제 졸업식 상황은 어땠나요? 네, 졸업식은 매년 8월 첫 번째 목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졸업식에는 언불교학과 학생이 2명 졸업을 했고요. 석사과정. 네. 그리고 침구학과 석사과정이 15명, 박사과정이 15명. 네. 그리고 한약과 음. 학생들이 6명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네. 네. 자,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미주선대하면 원불교학과, 뭐 침구학과, 한약학과 등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네. 침구학이라고 하면 이 침술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네. 단순히 이 침술만 의미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침구학과 그러면 네. 침과 뜸 구자거든요. 네. 뜸을 같이 쓰게 되는 그 이론 그리고 네. 실제 그런 것들 다 오. 망라해서 네. 가르치고 있고요. 침구학 할 때는 그 침자리 네. 또 어떻게 자침하는지 오. 얼마나 깊이 자침하는지 네. 그리고 뜸과 더불어서 부항 그런 것도 다 음. 가르치고 있고요. 네. 원래 한의에서는 동의보감에 보면 건강한 사람 그러면은 음양 화평지인이라고 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선법에 보면 그 수승화강 그 자선의 공덕에 수승화강이 있는데 몸에 있어서는 불기운이 내리고 네. 물기운이 오르게 하면 건강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침을 통해서 그 음양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의료 방법입니다. 네, 침을 통해서 음양의 좀 조화로움을 잘 균형 있게 맞춰주는 예. 우리 침과 뜸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론을 좀 중심으로 해서 직접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를 다 알려주시는 네. 그런 학문인 것 같은데 앞서서 제가 소개를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서양의학 쪽에서 동양의학 즉 침구학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굉장히 뜨겁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미주선대에서 침구학 학생 클리닉을 좀 담당을 하시면서 교무님이 직접 느끼시는 이제 미국 현지에서의 반응, 실제로는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서양에서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합니다. 그것은 효용 면에서 그 도움을 받기 때문이죠. 제가 우리 예비 교무들에게 출가 동기를 물어보고 많이 네. 듣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침구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 길을 가게 됐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학생들이 자기가 오랫동안 많은 그 네.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힘들었는데 다른데 아무데 다녀봐도 네. 좋아지지가 않았는데 침 치료를 받고부터 좋아졌다. 그래서 이것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길을 네. 가게 됐노라는 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듣고 또 환자들도 그 침 치료를 통해서 많은 도움 받고 있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또 환자들이 오고 요즘에는 의사들도 네. 환자들에게 침을 가서 맞아라 그렇게 오. 추천을 하기도 하고 제 환자 네. 중에는 그 의사들도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효용 가치가 높다 보니까 보험 회사에서도 침을 이제 보험으로 네. 혜택을 주고 있고 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렇게 한의학 그중에서 이제 침구학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 특히 이제
그만한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을 받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현대 사회에서 침구학이 가지는 효용성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보면은 미국에서 성인의 대부분들이 마약에 많이 중독되어 있어요. 불법 마약도 있지만 보통 의사가 처방해 주는 그 마약 수준의 그 약에 중독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통증을 좀 완화시키는. 예,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치료가 아니고 더 이렇게 악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대체 의학으로서 침구학이 잘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주지사는 통증 약으로 많이 쓰이는 게 아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편과의 전쟁을 선포한 그런 주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침구 동양의학이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혹시 클리닉에서 만났던 분들 중에 이렇게 조금 통증이 완화되거나 좀 이겨낸 사례가 있을까요? 네,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잘 걷지도 못하고 들어왔다가 허리 치료 받고 걸어 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물론 한국의 한의사님도 다 그런 경험 하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그 치료 후에 후유증으로 많이 힘들고 이렇게 메스꺼움이나 그 열 나고 그런 것들을 침 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수술하면 수술 자국도 빨리 낫지 않고 그런데 침 치료 받고 뜸 치료 받고 좋아지니까 다른 환자들도 소개해서 오고요. 그 암 치료하는 그 의사 선생님들도 와요. 근데 요즘에는 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도도 높잖아요. 그럼 뭐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데 이런 고민을 가지고도 많이 찾아가시나요? 실제 사례도 있나요? 정말 신기한 게 요즘에 그 정신 치료에 관심을 갖고 또 치료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 또 스트레스 그 외상 증후군, PTSD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고요. 특히 군대 갔다 온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PTSD 그런 걸로 고통받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그분들을 따로 클리닉을 열어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저가로 희사받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아주 좋아지고 있고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병증들이 많이 있는데 침구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고 저희가 통증을 치료하는데 내가 우울증이 없어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침 치료가 비단 몸의 통증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참 그 효과가 좋은 걸 느끼고 아주 보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7월에 있었던 2022 한의학 연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광대학교에서 열흘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연수에 일단 참여를 하셨나요? 저희가 학생들에게 먼저 문을 열어서 지원을 받고요. 졸업생들 그렇게 그리고 또 교수 한 분 그렇게 모으는데 이번에는 학생이 6명, 교수 1명, 그리고 저까지 해서 8명이 왔습니다. 자, 연수생들 이제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그날 좀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네, 저희가 2016년부터 이 연수를 시작했는데요. 여기 오기까지 한 24시간이 걸려요. 필라델피아에서 원광대 숙소까지. 그러는데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행선부터 좌선부터 시작을 합니다. 6시에. 24시간 걸쳐서 이제 도착하시고 바로 다음 날부터 행선부터. 그래서 선 그리고 강의, 병원 방문 그리고 힐링 그 프로그램들을 경험을 해요. 그러는데 학생들이 한국 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한국의 발달된 모습 그리고 엄불교 이렇게 큰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하는 거를
느끼고요. 또 원광대학교 자매 학교인데 이렇게 네. 크구나 하는 걸 느끼고 아주 좋아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행군을 한 건데 실제로 가장 흥미가 있었던 프로그램을 좀 꼽자면 어떤 거에 관심을 보이던가요? 강의로는 한의학의 역사. 네. 그래서 한의학 역사, 원광대학교의 한의과대학 역사 그리고 원불교에 관련돼 있는 네. 이론의학에 대한 역사를 배우고요. 한방 신경정신과 그리고 촉진해서 네. 그러니까 머리나 어깨 이런 데를 촉진해서 치료하는 그런 네. 것도 배우고 또 경혈학은 그 침자리를 어떻게 자침하는지 그 기계를 보면서 직접 침이 들어가는 걸 보는 걸 네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배우고 아주 그런 것들에 학생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은가요? 아주 좋아합니다. 네. 이후에는 어떻게 병원도 직접 가고 성지순례도 하고 다양한 뭐 프로그램 체험들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제 이렇게 뭐 한옥마을을 가거나 아니 관광을 하거나 병원을 갔던 성지순례를 했던 이런 직접 경험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가장 반응이 좋던가요? 예, 저희가 강의하는 중간중간에 일정이 병원 방문도 네. 있고 또 갔다 오면서 네. 일정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장흥 통합병원을 다녀왔어요. 네. 거기는 장흥군과 그 전라남도에서 네. 병원을 지어서 원광대에 위탁 네. 운영을 하는 통합병원이 있는데 양한방 통합병원이에요. 네. 거기에 2박 3일로 가면서 영산 들러서 성지순례도 하고 네. 2박 3일 중에 가운데 날, 두 번째 날은 장흥 통합병원에 있는 각종 그 힐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족욕도 하고 얼굴 물회찜 하듯이 하는 네. 그런 것도 하고 뜸도 하고 네. 그래서 거기에선 충분히 힐링하는 시간. 네. 그래서 병원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정말 사람들을 그 병을 예방하고 힐링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하는 걸 보고 좋아했고 네. 거기에는 다도도 있고 오. 연꽃 네. 차 마시고 또 요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서 정말 학생들이 와 한국의 의료 시스템 네. 그리고 한국의 의료 프로그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눈뜨는 그런 시간 그리고 원불교 성지에서 정말 성지의 기운을 듬뿍 받고 네. 가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올 때는 오는 길에 금산사도 들르고 네. 전주 한옥마을 한옥마을. 가서 그 체험 네. 옛날 책 네. 읽는 그런 체험들도 하고 한옥 그 아름다움 네. 그런 것들을 감상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제가 뭐가 제일 좋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전 일정이 모든 연수 전 일정이 참 좋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처음에 설명하셨듯이 2016년부터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었는데 처음은 아니잖아요, 연수가. 근데 또 코로나 기간 때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이 됐나요, 그때는? 2016년부터 매년 이 행사를 네. 했거든요. 열흘씩. 네. 그랬는데 2019년 7월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쉬었어요. 아. 예, 그러다가 올해 그 자가격리 기간이 네. 14일에서 7일로 줄어들면서? 줄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그게 없어졌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광대학교가 같이. 19년 7월이면 코로나 기간 내내 못 하다가 이번은 처음이었던 거네요. 네네. 어떠셨어요? 이게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동안은 못하고 네. 있다가 원광대학교에서 플랫폼을 마련을 했어요. 정부에서 그 보건복지부에서 네. 도와줘서 네. 플랫폼을 마련을 해서 인터넷으로 작년 말에는 네. 강의를 좀 들었어요. 그럼 온라인 연수를 좀 진행한 거네요? 예, 그러고는 올해 온 건 처음이죠. 아, 그러시구나. 굉장히 뜻깊은 또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미주선대 원광대학교 이 특히 한의학과가 교류를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 출발점이 좀 궁금한데요. 네, 처음에 자타원 김복인 교무님하고 네. 총장님하고 한의대 교수님 몇 분이 이렇게 의기투합을 네네. 하셔서 이렇게 해보자. 한국의 한의학을
미국에 알리는, 세계에 네. 알리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일환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특히 원광대, 한의대 교수님들은 이론의학에 대한 그 굉장히 큰 그 서원이 있으세요. 네. 이론의학 하시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한의대에서 역사 가르친 교수님께서 이론의학에 대한 그 강의를 역사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도 참 놀라웠던 게 네. 그 교수님은 원기 9년에 대종사님께서 창립총회를 하실 때부터 우리 교단은 교화, 교육, 자선 3방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 이렇게 하셨던 그걸 가르치시고 네. 또 정산종사님께서 1934년에 보화당을 세우시면서 네. 재생의세의 경륜을 펴시고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전제구호 동포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두 분, 또 대산종사님께서도 직접 동서의학이 협진하는 이론의학에 대한 유시를 교단 지도부와 원광대학교 한의대 그 간부 임원들에게 네.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데 네. 이 의주 선학대원이 교두보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 네.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16년에 시작을 하고 뭐 코로나로 잠시 중단은 됐지만 다시 재개가 된 만큼 앞으로 이제 계속 또 이어갈 텐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의학의 이제 실현을 위한 발걸음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글로벌 연수에 대한 방향성은 계속돼서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앞으로 또 어떤 계획들이 있으실까요? 네, 이 프로그램은 계속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팬데믹 상황이 네. 더 이렇게 풀려나가면 더 할 것 같고 이번에는 원광대학교에서도 차량도 큰 버스로 내주셔서 도와주시고 또 원광대학교 교수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네. 프로그램들을 주시면서 서로 해주시려고 하고 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도 많이 호응을 하고 있고요. 갔다 온 사람들이 더 홍보를 잘 해가지고 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류들은 결국에 좀 작지만 힘찬 우리 이론의학 실현을 위한 발걸음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이론의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리도 잘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교리의 정통을 해야 되고요. 네네. 또 한의학도 알아야 되고 양의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삼방면이 네. 몸, 마음, 서양, 동양이 잘 맞아야 되는데 네. 그걸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 미주선학대학원 학생들도 마음 공부를 배워요. 네. 그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엄불교를 더 알고 싶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네. 더 학생들에게도 교리 공부도 가르치는 그런 강의가 네. 신설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같이 배우고 또 이쪽에 와서 동서양 협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론의학에 대한 꿈을 다시 피워나가고 네. 또 미국에 가서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론의학의 전도사로서 네. 학생들이 역할을 크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직 소규모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점차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몸과 마음을 좀 아우르는 이런 의학이 중요한데 그러면 왜 필요한 것인지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우리 몸과 마음이 네. 하나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함께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네. 그 의학이 이런 의학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할 때는 몸만 건강한 게 아니고 마음도 같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의학이 또한 그 의학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으로 마음 바탕이 평탄하고 골라 맞아야 건강도 그 위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그 정말 건강한 네. 그런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의학을 실천하고 있는 미주 선대 그 미주 사회에서의 우리가
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미주 사회에서 미주 선대의 역할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 네. 인재 양성을 많이 해야 되겠고요. 네. 원불교학과뿐만 아니라 이제 그 침구학과, 네. 한의대도 많이 양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원불교 인재 양성을 많이 해야 네. 되겠죠. 근데 국내에서 계속 이렇게 수급하기는 어려우니까 미국 내에서 현지인 인재 양성을 많이 해야 되겠다. 네. 이 코비드 덕분에 저희가 온라인 코스를 개설을 해서 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미국 필라델피아에 저희가 있는데 거기에서만 아니라 LA 네. 또 뭐 노스캐롤라이나 네. 콜로라도 이런 타주에서도 수업을 듣게 됐고요. 네. 또 특히 다른 나라에서 브라질, 호주, 네. 아프리카 이런 데에서 학생들이 그 수강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한 20명 그렇게 수강을 하게 돼서 우리는 코비드 덕분을 봤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 인재 양성을 통해서 저희가 그 세계 교화, 글로벌 교화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을 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된 가장 큰 장점이 공간을 초월하는, 네, 시공간을 거의 초월하게 되는 그러한 특장점을 가장 톡톡히 잘 활용하고 계시지 않으신가 네, 싶은데요. 아주 덕을 톡톡히 네, 봤죠. 왜냐하면 거리가 또 국내라는 사정이 다르게 너무너무 먼 거리니까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 이제 잘 활용을 해서 이뤄내야 좀 전도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교무님께서 또 미주 선대 그리고 그 시간들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참 궁금한데 교무님께서는 어떤 각오로 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계신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도 좀 남다른 각오가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원불교에서는 교화, 교육, 자선 3방면으로 네.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잖아요. 미주 선학대학원도 그와 같이 발맞춰서 교화, 교육, 자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에 그 자선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교화하는 것도 선방을 열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자세는 이 법인절을 즈음해서 얼마 전에 법인절을 지냈는데요. 법인 성사를 맡았던 그 구인 선지님들의 혈심혈성,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제2, 제3 방언공사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심경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먼 길 귀한 발걸음 해주신 만큼 혹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카메라 직접 보시고 한 말씀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늘 미주 선학대학원의 발전을 위해서 정신, 육신, 물질로 희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 늘 보은하는 저희가 되도록 그리고 미주 선대가 발전하도록 혈심혈성을 다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아마 이런 의학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람의 몸과 마음은 절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바로 그 기본을 바탕에 두고 침수를 통한 이런 의학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미주 선대의 모습에 많은 분들 좀 뿌듯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많은 것들 좀 느끼고 배우고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소태산 아카데미가 9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9월 1일에 함께하는 1강의 주제는 소태산 가게와 영광으로 이주하기까지입니다. 원불교 교화연구소와 원불교 청년회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원불교 교화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원기 107년 교화연구소 정기연구 발표 및 교정정책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강교당 대각전에서 펼쳐지며 온라인 생중계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제19회 아하데이 나눔축제가 9월 17일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축하 공연과 장애인 큰잔치, 가족 콘서트는 물론이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 부스, 플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부산울산교구가 부산형 그리고 원불교형 치유 명상인 해소 명상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9월 3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함께합니다. 제1회 원불교 시니어 자전 공연 프로젝트 내 삶의 주인공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56세에서 69세까지의 시니어라면 참가 가능하며 자전 공연 기간은 9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입니다. 어린이 법회책 하늘사람 표지 공모전이 시작됐습니다. 즐거운 우리 교당을 주제로 한 어린이 여러분들의 그림을 기다립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9일까지며 뽑힌 그림은 원기 108년 어린이 법회책 하늘사람 표지에 실릴 예정입니다. 원기 107년 후반기 서원 장학생 발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100일불공 프로젝트는 10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출가 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불교 성가 반주 콘텐츠가 오픈됐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 성가 부르기가 가능하며 원음과 낮은 음을 함께 제공해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으며 PC나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이 사옥 이전 공사를 서울시 독산동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를 세상에 알리는 원불교 대표 방송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원음방송 사업 건립 불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기원합니다.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지는가 하면 1년이 하루 같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 끝나나 싶었던 여름도 서서히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데요. 2022년 8월은 여러분에게 하루같이 짧은 시간이었을지 혹은 1년처럼 긴 시간이었을지 궁금합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